내려가. 자, 그냥 수업 좀 해봅시다. 자, 224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224페이지 뒤로. 그 중간은 전에 했으니까, 그치? 자, 물차리가 없는데요? 이게 물 마시러 갔던데? 아,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오래 걸려? 자, 우리 이제 즐거다. 저거 하나? 아 맞네. 들어와. 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벡터를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새로 정의를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직선부터 할 거예요. 직선부터. 오케이?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이거죠? 네. 맞죠? 맞죠? 맞아요. 이거 맞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1차식은 직선일까? 왜? 그려보고 나니까 그렇게 생겨서. 그니까 그게 왜 직선이야?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들이 이렇게 찍혀. 이거 모든 점을 찍어본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조금 틀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 왜 저게 직선인데? 너는 세상 모든 점을 찍어본 게 아니지. 그렇죠? 맞죠? 근데 왜 1차식은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온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의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죠? 아니 교과서에서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직선이겠지 뭐. 근데 이게 1차식이라 직선인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해놓고 보니까 1차식이었던 거야 사실은. 오케이? 그 지금부터 진짜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직선은 이렇게 생겼죠. 맞죠? 이렇게 쭉 뻗어 있을 거 아니니? 맞지? 이 위에 아무거나 두 점을 찍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랑 그 다음에 점을 하나 더 찍어볼게. 얘는 무슨 관계에 있겠어? 평행. 그렇죠. 평행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평행이란 건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같지 않겠니? 맞죠? 그래서 요 위에 점을 x, y 하나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 a, a1, b1 하나 여기를 a2, b2라고 해볼게요. 뭐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기울기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빼서 y-b1 됐니? 얘는 뭐랑 똑같아야 해요? 당연히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a1-a2분의 b1-b2 뭐 당연히 빼는 순서 정도는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이걸 여기다 곱해서 정리한 게 뭐야? 직선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직선을 유도해놓고 보니까 1차식이었던 거지 1차식이라 직선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선호관계가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없다 보니 그냥 1차식이면 직선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온 거예요. 중학교 때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2차원상에서는 뭐가 있어?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니까 맞지? 평행이라는 걸 저렇게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공간에선 직선이 있을까요? 아, 기울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기울기가 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분의 그럼 z는 없다 같았어.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공간부터는 저런 식으로 정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쓰는 거야? 벡터를 쓰는 거야. 벡터를. 오케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요 벡터와 요 벡터는 방향은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그치? 평행 관계에 있으니까 실수배하면 튀어나와야 돼요. 라도 되세요? 라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 벡터를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점 빼기 무슨 점? 종점 빼기 시점. 맞지? 그래서 a1 빼기 x,
b1 빼기 y가 우리가 찾는 요 벡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 벡터는요.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a2 마이너스 a1, b2 마이너스 b1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게 이 벡터예요. 맞죠? 얘네들은 서로 무슨 배 관계에 있어야 돼? 실수배 관계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실수를 곱했을 때 반대쪽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어디가 곱할까요? 밑에다 한번 곱해볼까? 밑에다가. 괜찮니? 밑에다가 적당히 실수 얼마를 곱해볼까? 문자도 본인 자유긴 한데 대부분 뭘 쓰냐면 t를 씁니다. t. 교과서에는 대부분 t를 써요. 오케이? t를 곱했더니 이 둘이 어떻게 된 거야? 같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a1-x가 뭐야? t 곱하기 a2-a1이고요. 되었어요? 네, 됐어요. 자,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b1-y는 t 곱하기 b2-b1입니다. 우리는 근데 t에 관한 관계식을 찾고 싶어? xy에 관한 관계식을 찾고 싶어? xy에 관한 관계식을 찾고 싶죠. 그럼 얘를 살짝 정리합니다. 어떻게? 양변을 얘로 나눠요. 얘 양변도 얘로 나눠요. 오케이? 답 되세요? 그럼 어떻게 써져? a2-a1 분의 a1-x가 뭐야? t예요. 됐니? 마찬가지로 b2-b1 분의 b1-y가 뭐예요? t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네 둘은 어때? 같아요. 같겠지. 몇 차식 형태예요? 1차식이죠. 저게 직선입니다. 뭘 이용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저걸 정의하는 데 성공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되었어요? 자, 그러면 봐봐. 결국 이거 표현할 때 우리가 뭘 써먹었어? 점 하나 찍고요. 이렇게 벡터가 평행하다고 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번 저렇게 풀 수는 있어 없어? 매번 저렇게. 너무 귀찮지 않니? 그러니까 못할 짓은 아닌 건 분명한데, 그지? 여기 어렵고 복잡한 계산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맨날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이 뭔가 몇 개를 정해놨어요. 자, 첫 번째, 우린 앞으로 요 직선에 평행한 벡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벡터. 얘를 방향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직선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벡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됐니? 자, 분모에 와 있는 게 뭐야? 지금 보면 방향 벡터의 x예요. 분모에 와 있는 게 뭐예요? 방향 벡터의 y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방향 벡터분의 그럼 요거는 그래도 기왕이면 x 앞으로 무슨 수인 편이 좋으니까? 양수인 편이 좋으니까 플러스인 편이 좀 보기가 이쁘니까 요것만 보호를 바꿔서 적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방향 벡터분의 x 빼기 a1 지나는 한 점. 방향 벡터분의 y 빼기 b1 지나는 한 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됐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예시 1번. 자, 점 1,-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뭐래? 4,5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걸 찾으라 그러면 그냥 빨리 직선을 찾아. ax 플러스 b 이렇게 맞다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방향 벡터의 x 성분 분의 x 빼기 뭐? 지나는 한 점 하시면 됩니다. 되었어요? 됐어요? 자, 너는 방향 벡터 5분의 y 빼기 지나는 한 점 얼마?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이것도 일정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양변에 뭐 곱하고? 5 곱하고 3만 넘겨버리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솔직히 얘들아 이게 좌표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어요. y는 ax 플러스 b가 훨씬 편해요. 그죠?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 공간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표현이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공간을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되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생각하시면 선생님 그럼 이걸 다른 데도 적용해가지고 뭐 다른 단원에서 뭐 직선 구하라 그럴 때 저렇게 되긴 하는데 진짜 굳이야. 알겠지?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공간으로 가봅시다. 공간. 자, 공간에는 뭐가 추가돼? 똑같은 짓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공간항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 x, y, z라는 점이 하나 있고. 됐니? 여기 a1, b1, c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는 a2, b2, c2라는 점이 있다고 쳐보자. 괜찮니? 자, 이 위에 이렇게 벡터 측정한 거랑 이렇게 벡터 측정한 게 서로 무슨 행이어야 된다? 평행이어야 된다고요. 맞죠?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벡터 한번 해보면 그냥 요번엔 여기서 요걸 뺄게요. 이렇게 해도 평행일 테니까. 맞지? 자, x-a1이 벡터고요. y-b1 y-c1 z-c1이겠죠. 됐니? 자, 얘랑 요 벡터 생각해보면 a2-a1, b2-b1, c2-c1입니다. 맞습니까? 네. 되었습니까? 얘네가 서로 무슨 배 관계에 있다? 실수. 실수배하면 튀어나와야 된다. 됐니? 네. 그래서 같아야 되니까 x-a1은 t 곱하기 a2-a1 됐죠? 자, 두 번째 y-b1은 t 곱하기 b2-b1 됐죠? 자, 세 번째 z-c1은 t 곱하기 c2-c1입니다. 되었습니까? 양면을 나눠요.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나누는 건 그냥 나누는 처리만 할게. 괜찮지? 네. 그럼 다 t로 똑같죠? 그럼 결론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는 거야? a2-a1 분의 x-a1은 b2-b1 분의 y-b1은 c2-c1 분의 z-c1 이렇게 써진다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되었습니까? 이 분모에 있는 이놈들이 뭐예요? 이놈들이 요거지, 요거 그지? 요놈이 뭐야? 요놈이 아까랑 똑같이 방향 벡터입니다. 선생님, 그럼 방향 벡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나요? 여러분, 당연히 저 직선과 평행한 벡터가 하나만 있겠어요? 겁나 많겠어요? 그냥 겁나 많습니다. 길이가 당연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길이가 일자리도 평행할 수 있고, 길이가 이자리도 평행할 수 있고, 길이가 십자리도 평행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어떤 걸 갖다 써도 어차피 다 똑같은 직선이에요. 되었죠? 여기 분모에 붙어있는 얘네가 또 뭐야? 얘네들도 방향 벡터의 x, y, z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었죠?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네는 전부 다 뭘로 똑같다고 하고 쓴 거야, 지금? 따서 t로 똑같다고 썼죠. 그죠? 자, 요렇게 쓸 줄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예를 들어 일단 밑에 거 하나만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 자, 예시 2번 EX2. 자, 점 2, 하나만 할게.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 3,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괜찮아? 그러면 분모에 뭐가 와야 돼? 2분의 그지? 그 다음 뭐가 와야 되겠어? 뒤에는 뭐가 붙어?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얼마? 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 그래, x-2면 된다고. 방향 벡터 분의 x 빼기 지나는 한 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쪽은요. 3분의 y 마이너스, 자, 이거 똑바로 대답해봐. 얼마야? 그래,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어려운 거 안 물어봤어, 임마. 자, z쪽은요. 4분의 z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 뭐야? 그럼
그치? 자, 그럼 내가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 자, 얘가 그러면 얘가 제곱은 숫자 얼마 해볼까요? 아무거나 숫자 하나 적당히 제곱 수. Y 제곱이 2개예요. Z제곱! 당연히 Z제곱이죠, 그죠? 한번 제곱수 하나 불러볼래? 9? 오케이, 9. 자, 이 직선과 이 9가 만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교점을 찾고 싶다. 당연히 교점 몇 개 나타날 것 같아? 아마 2개 나타나지 않을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맞지? 되시죠? 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있다고 치고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오케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선생님 이걸 정리해서 집어넣기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못할 건 아닌데 너무 힘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x는 뭘로 정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긴 있지. x는 뭐 몇 z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집어넣는다. z는 몇 x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긴 있죠. 근데 그래서 이걸 문자 하나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다 무슨 꼴이니까? 분수꼴이니까. 맞지? 이럴 때 뭔 짓을 하는 거냐면 뒤에다 t를 갖다 쓰는 겁니다. 오케이? 얘네가 다 똑같은 숫자여야 되잖아. 맞지? 얘네는 t다 이렇게 적어놓고 x의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x는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2t 플러스 2다 라고. 난 됐을까? 곱하고 2만 넘겨 적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y는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이거는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t 마이너스 1. 그렇죠. 훌륭합니다. 자, 괜찮아. z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4t 플러스. 그렇지. 4t 플러스. 그래, 집중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어렵지 않아. 자, 됐죠? 이제 문자가 몇 개가 됐어요? 한 개로 변했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 선생님, 그래도 귀찮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줄여달라는 건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무튼 결론이 뭐냐면 이걸 계산을 뭔가를 시키면요. 계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생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왜냐면 정리하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롭거든.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뭘 이용해서? 이 t를 이용해서 적자. 오케이? 자, 이 t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직선을 뭘 이용해서 표현하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해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매개 변수 처음 들어보나? 그럼 매개 변수 이미 써본 적 있어요? 공수 1. 아니요. 공수 1에서는 안 써. 공수 1에서 매개 변수가 튀어나오는 문제를 난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수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대수할 때요. 대수할 때 여러분 매개 변수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써봤어요. 뭐냐면 얘들아 원이 있어. 원이 있어. 너네 이 위에 요 각도가 예를 들면 뭐 60도고 요 길이가 2야. 그럼 요 좌표 어떻게 표현된다고 들었어? 2 곱하기 기억나지? 나시죠? 나시죠? 제발 나야 돼요. 코사인 60 컴마 2 곱하기 사인 6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그죠? 되시죠? 그럼 요 각만 그냥 임의의 각 세타로 바꾸면 그리고 요 길이를 r이라고 쓰면 요 좌표가 뭘로 표현된다고? r 코사인 세타 컴마 r 사인 세타죠. 그죠? 이거 사실 뭔데? x 컴마 y 아니야? 맞지? 근데 x 컴마 y로 두고 뭘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뭘 쓴 거야? 세타라는 매개 변수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저게 여러분이 처음 보는 표현이 아닙니다. 변수가 2개, 3개라서 계산하기가 힘들면 원래 매개 변수 써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저렇게 써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원입니다. 이 각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오케이? 지금도 똑같은 거야.
이걸 이상분을 놓고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어. 원도 마찬가지잖아.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뭘 하는 거야? 빨리 매개 변수를 갖다 써서 좀 계산을 간단하게 바꿔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향 벡터분의 방향 벡터분의 방향 벡터분의 x 마이너스는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z 마이너스 지나는 점이 같더라. 오케이? 됐죠? 뭐 계산시키면 뒤에 뭐 붙이고 는 t 붙이고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평면의 방정식. 평면 한꺼번에 개형설명 다 하고 한꺼번에 문제 풀게요. 괜찮죠? 자, 평면은 요런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놈이죠. 납득이? 자, 그럼 공간상에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유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그럼 평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평면의 가장 큰 특징. 평평해요. 평평해요. 그쵸? 평평하죠. 그럼 평평한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면에 대해서 면 자체 내부에 있는 벡터들은 다 이렇게 막 지들 멋대로 생겼잖아. 그지? 너무 많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신 저 외부에 있는 친구를 이용해서 평면을 정의를 하는데 뭘 이용할 거냐면 얘 수직인 친구를 하나 세울게요. 오케이? 자, 얘를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법선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진 않죠? 네. 이거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 그 물리도 물리인데 이렇게 뭐 곡선 같은데 접선이 있으면 얘 수직인 이런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미적분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냥 용어예요. 저게 법선이에요. 그냥 어떤 직선의 혹은 평면의 수직인 친구를 우리가 법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물리 같은 데서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니?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무튼 그냥 이건 간단한 용어니까 외우시면 돼요. 수직인 놈입니다. 다 되었죠? 그러면 평면은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해봐. 여기 벡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벡터도 있을 거고 이런 벡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평면 안쪽에 있는 벡터입니다. 자, 얘랑 이 친구는 당연히 무슨 각을 이룰까요? 직각입니다. 얘랑 얘도 뭐예요? 직각입니다. 얘랑 얘도 뭐예요? 수직이에요. 평면 처음 할 때 얘기해드렸죠. 평면에 수직인 놈을 세우면 어떤 직선이랑 각을 재도 무조건 90도가 나온다. 맞지? 그럼 됐지? 되셨죠? 자, 그럼 쟤네가 항상 수직입니다. 저걸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근데 수직일 때 좀 특이한 친구가 있지 않았어? 우리가 계산하는 거 배우면서. 괜찮아. 수직일 때 특이한 친구 있었지? 뭐 하나 배웠어. 수직이면 길이에 상관없이 막 뭐 이상해지는 친구. 그지? 배웠어! 잘 생각해! 내적. 내적은 수직만 성립하면 길이가 얼마건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가 됐어요? 0이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걸 이용할 겁니다. 즉, 요 벡터와 요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벡터도 내적하면 얼마가 될 거예요? 0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평면을 지나는, 그래서 요 친구를 이제부터 법선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평면을 정의하려면 꼭 저 법선 벡터가 하나 필요해. 오케이? 자, 요 위에 지나는 한 점이 있겠지, 당연히. 맞지? 지나는 한 점 뭐라고 해볼까? 뭐라고 해볼까? 그냥 A, B,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 법선 벡터는 되게 이렇게 n 벡터로 적습니다. 오케이?
법선이 영어로 노멀 벡터예요. 왜 노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멀 벡터라고 불러요. 왜? 내가 영어 어원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예. 영어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자, 아무튼 얘가 노멀 벡터인데 얘를 뭐라고 해볼까요? 문자 아무거나. 괜찮아 뭐라고 해볼까? 문자 아무거나요. 어. A. 여기 썼잖아. 아. 그래 그럼 얘를 ABC라고 하고 아이씨 왜 괄호를 두고 왔죠? 자 얘를 X1, Y1, Z1이라고 합시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요 위에 평면 위에 아무거나 점 X, Y, Z 임의의 점을 하나 찍을게요. 괜찮니? 자 이 X, Y, Z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둘을 이어서 벡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써죠? 저 벡터는 x-x1, 몇 되시죠? y-y1, z-z1일 겁니다. 여기까지 나쁘셨죠? 요 벡터를 쓴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요 법선 벡터가 뭐라고요? a, b, c라고요. 맞니? 그럼 얘네 둘은 무슨 직이니까?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확정적으로 얼마가 되어야 해? 0 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 얘 내적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냥 뭐끼리 곱하면 돼 내적은? 저 좌표는 어떤 했어요? x끼리 곱하면 되고 y끼리 곱하면 되고 z끼리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네요. a x-x1 더하기 b y-y1 더하기 c z-z1 이게 얼마다? 수직이니까 0이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뭘 이용해서 유도했어? 법선과 요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어차피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것이다? 수직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저렇게 유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됐죠? 됐죠?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점 예시 3번 쉬워요. 평면이 직선보다 쉽습니다. 자, 점 2, 3, 마이너스 3, 4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3, 마이너스 2, 1인 평면을 구해봐. 되니? 자,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 3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법선에 x 빼기 지나는 한 점 하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 y 플러스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되시죠? 됐어요? 플러스 z 마이너스 4는 얼마다? 0일 것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약간 전개 좀 해서 이쁘게 적어볼까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z 그 다음 뒤에 마류 마사니까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저게 평면의 방정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되었어요?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외웁시다. 얘들아 이거 전개했던 뭐야? 벌레구나. 아니 나 아까 오늘 내가 오전 수업에 없어졌거든. 그래서 저 밑에 2층 교무실에서 혼자서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저거 교재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바닥이 너무 가려운 거야. 모기한테 한 4방 물렸어. 진짜 밑에 모기 개 많아요. 자,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요.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외워봅시다. 자, 보세요. 어차피 저 법선 벡터에다가 x 곱할 거지. 법선 벡터에다 y 마이너스 뭐시기 곱할 거지. 법선 벡터에다 z 곱할 거지. 그냥 보자마자 이제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 2y로 적습니다. 됐나요? 뒤에 당연히 뭐가 붙어있을 수 있어? 상수항이 붙어있을 수 있죠. 그죠? 상수항만 찾으시면 됩니다. 상수항은 어떻게 찾아요? 대입해서.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저렇게 찾으셔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어차피 전개하면 이걸 전개하면 앞부분은 이렇게 써지지 않겠냐, 맞지? 답 되시죠? 그 다음 여기 붙어있는 이 숫자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걸 어떻게 찾겠다고요? 2, 마이너스 3,4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만드는 D를 하나 딱 찾아서 끝내면 된다.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자, 밑에 2번. 자, 똑같이 2,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자, x축의 수직인 평면이면, 자, x축의 수직이라 그랬으면, 그래서 이제 그 평면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한테 뭘 안 알려주냐면 저 안에 있는 벡터 그런 거에는 자꾸 안 줍니다. 왜요?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저 평면의 수직인 직선을 알려줘요. 오케이? 자, x축은 얘지. 얘 수직이래. 맞지? 그러면 얘랑 평행한 벡터를 찾으면 그게 법선이겠네. 맞지? 이 벡터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0, 0이라고 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됐니? 네. 당연히 여러분 법선도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선생님 저는 2, 0, 0으로 하면 안 될까요? 상관없죠. 3, 0, 0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마일 0, 0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저는 루트 23, 0, 0 그것도 되긴 하는데 그런 사이코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제일 쉬운 1, 0, 0으로 잡을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제 평면의 방정식 그냥 이렇게 적으면 끝이라고. 더하기 몇 y? 0y 생략 0z 생략 플러스 상수 d는 0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딱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법선이 1, 0, 0이잖아. 맞죠? 얘네가 앞에 뭐가 될 거라고요? 개수들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d는 0. 예! x축이 수직이니까 저렇게 써줘. 네? 뭔 말이에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x축이 수직이잖아. 맞지? 그럼 평면이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요렇게 그럼 얘네들은 다 뭐가 똑같겠어? x좌표가 전부 일치하는 평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네? x좌표가 전부 똑같겠죠? x축의 수직이니까. 요렇게 생긴 평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지나고 요렇게 생긴 평면이야. 여기를 지나고, 오케이? 그럼 요 위에 점들은 다 뭐가 똑같겠어? x좌표. 그러니까 이렇게 써지는데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도 저게 맞고요. 계산상으로도 이게 맞아요. 왜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평면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얘는 법선이 중요해요. 법선. 오케이? 지금 저 1, 0,0이 뭐인 거야? 됐어요? 법선 벡터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길 지난다는 아닙니다. 저길 지난다가 아니라 그냥 x축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법선 벡터를 하나 찾아놓은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됐어?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D만 찾으면 돼요. D는 뭘 이용해서 찾는다? 제가 어딜 지나야 돼? 2, 마이너스 3,4를 지나야 되니까 이 지방 성립해야 되겠지. 맞지? D가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2여야 되겠구나. 맞죠? 네, X는 2입니다. 평면. 그다음 됐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자, 3번. ZX 평면에 평행하는. 자, ZX 평면에 평행하면 ZX 평면과 뭐가 똑같겠니? 법선이 똑같습니다. 서로 평행한. 평면층과 평행한. 그다음 되세요? 되니? 서로 이렇게 평면이 서로 이렇게 평행하면 얘 법선이 이걸 거 아니야. 맞지? 얘도 똑같이 얘 수직이겠죠. 그다음 되세요? 그래서 서로 평행하면 법선이 일치합니다. 그럼 ZX 평면에
법선은 뭐겠어요? ZX 평면의 법선은 뿅뿅뿅. Y. ZX가 ZX 평면이 뭐야?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럼 얘가 법선이겠죠. 그다음 되시죠? 그러면 0, 1, 0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마 얘는 똑같이 y 플러스 d는 얼마? 0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다음 되시죠? 자, 제가 어디를 지나줘야 돼? 2, 마이너스 3, 4를 지나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으로 적어주시면 끝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평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뭐도 알 수 있어? 평면의 방정식을 보고 법선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예시 4번 봅시다. EX 4번. 이거 너무 쉬워요.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5z는 0의 법선 벡터를 구하세요. 자, 얼마예요? 1, 2, 5라는 거예요. 밑에는요? 3x 플러스 z 플러스 2는 0의 법선 벡터를 구하래. 뭐야? 3,1 이러시면 안 됩니다. 3,0,1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었습니까?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생소한 거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법선이고 제가 방향 벡터구나 하고 일단 외워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저걸 매번 저렇게 유도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매적을 해서 유도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보기에 민찬이급의 천재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스스로에게 디메리트를 부여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저 공식을 이용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도해가면서 풀겠다. 그 정도 디메리트를 안고 풀어도 100점이 나올 테니. 그죠? 자, 이제 직선과 직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직선 유도할 수 있게 됐고 평면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물어볼게. 뭘로 해볼까? 괜찮아. 숫자 3개만 아무거나. 4, 7, 9. 4, 7, 9. 그러면 4, 7, 9의 루트 3으로 할게요. 오케이? 자, 4분의 x-1은 7분의 y-2는 3분의 z 플러스 1 이런 직선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아무거나 숫자 473 빼. 473은 안 돼.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숫자 3개만 불러줄래? 5 2, 1 이렇게 할게요. 뭐 해볼까? 진짜 나 뭐 아무거나 할게. 어차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쓸게요. 괜찮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직선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저 두 직선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뭐 그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내가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일까? 정확히 말하면 그 각도의 코사인이라도 한번 구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다음 되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본 거긴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얘가 뭘 이용해서 정의된 친구죠? 얘가 뭘 이용해서 정의된 친구죠? 벡터를 이용해서 정의된 친구죠. 이 친구의 방향 벡터는 얼마예요?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4, 7, 3이죠. 그럼 되시죠. 이 친구의 방향 벡터는 얼마예요?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러면 이 직선은 얘랑 평행한 거지. 이 직선도 얘랑 평행한 거지. 맞죠?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사실 이 직선 2개가 이루는 각이랑 어떤 거야? 똑같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납득되셨어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방향 벡터라는 게 얘랑 평행한 벡터잖아. 얘랑 평행한 벡터. 그럼 얘네가 이루는 각만 측정해도 우리 충분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유민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저 벡터 사이의 값만 측정하면 돼. 저걸 측정하는 방법 우리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뭘 이용해서 측정한대요? 내적. 내적한 결과가 뭐가 돼? 2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근데 이게 각 벡터의 크기랑 뭘 곱한 거였지? 코사인 세타 곱한 거였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해버리면? 나눠버리면 코사인 세타는 구해지게. 전에 저렇게 벡터의 내적 이용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지? 내적 때 배웠어요. 놀랍게도. 그죠? 배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크기만 계산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이렇게만 적을게. 이렇게만 적을게요. 미안해요. 계산이 귀찮아요. 괜찮죠? 요거랑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루트 30 이렇게 되겠네. 맞지? 난 되었죠? 이게 우리가 찾은 코사인 세타. 저 두 직선이 뭘 이용해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저렇게 구할 수 있다. 왜? 애초에 쟤네는 뭘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벡터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납득이 되십니까? 됐어?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도 할 수 있어? 왠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않니? 봐봐.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개. 너무 못생겼다. 이런 평면 두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다음 되었어요? 자, 근데 너네가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 선생님, 근데요, 얘는 오케이. 이 방향 벡터라는 친구들이 얘네랑 평행한 친구잖아요. 맞죠?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 평면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법선 벡터라면서요. 맞죠? 법선 벡터는 얘 어떻게 돼 있는 놈이에요? 수직인 놈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죠? 법선 벡터는 얘 뭐한 놈이에요? 수직인 놈이에요. 오케이. 여기 각을 구했어요. 그렇다 칩시다.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요거랑 네. 90도 90도죠.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이 각도를 구했어요. 여기 뭐가 되겠어요? 저거 빼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납득되니? 자, 여기가 90도 90도니까 180도에서 얘만 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된 거 맞아? 자, 그러면 결국 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뭐만 계산해도 충분한 거야?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도만 계산해도 충분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어? 됐어? 선생님, 그게 만약에 너무 크게 나오면요? 그럼 그냥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왜?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됐죠? 자. 부끄러워. 내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안 보이니? 예시 5번 봅시다. 자, 두 평면이 있어요. 쉬워요. 자, 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2z 플러스 3은 얼마래? 0이래. 자, 베타라는 평면이 있는데 이 베타라는 평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평면이래. 맞지?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구해봐야겠어. 맞지? 자,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법선끼리 이루는 각도를 측정해도 충분하다고요. 맞습니까? 법선 벡터가 뭡니까? 1,2죠. 됐지? 자, 민찬아, 밑에 거 법선이 뭐니? 그쵸? 자, 이제 얘네끼리 뭐 해서? 내적해서 크기만 구하시면 돼요. 내적해볼까요? 뿅뿅 2 뿅뿅 마일 뿅뿅 2. 자, 다 더하면 3. 그죠? 나누기. 자, 얘네를 뭘로 나누면 게임 끝이야? 각각의 길이로 나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의 길이 얼마죠? 루트 6. 이거 그냥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제곱 더한 거야. 오케이? 자, 제곱 더하면 얘도 얼마야? 루트 6이네. 오! 계산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네요. 아,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던 거야?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럼 몇 도겠어? 이루는 각이? 60도겠네요. 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몇 도야? 60도입니다. 선생님 120도라고 하면 안 됩니까? 둘 다 괜찮긴 한데 왜냐면 얘는 평면이라서 이게 쭉 연장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 각도는 120도가 맞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는 60도인데 여기는 120도 아니에요, 맞죠? 둘 중에 뭘 답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대부분 이면각은 예각을 선택합니다. 그냥 대부분 나도 왜 그런지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약속을 했대요. 둘 중에 크지 않은 각을 선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혹시 근데 어차피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 하나가 세타면 하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냥 음수 나오면 양수로만 바꿨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답변은 기억나시죠? 네, 여기 혹시나 음수가 나오면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그거만 빨리 플러스로 바꿔서 답을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답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두 평면이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빨리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라야 돼? 아, 법선끼리도 무슨 직을 이루겠구나? 그럼 법선끼리 내적하면 얼마가 되겠구나? 0 되겠구나.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서로 평행하면 평면 두 개가 평행이야. 그러면 법선끼리 서로 뭐 하겠구나? 평행하겠구나. 그럼 무슨 배 관계에 있겠구나? 실수배 관계에 있겠구나. 이것만 보여주면 끝이에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시 6번. 자, 알파가 2x-ay 플러스 z-5는 0이라는 이런 평면이 하나 있고요. 자, 베타라는 평면은 a 플러스 1x 마이너스 6y 플러스 2z 플러스 3은 0이라는 친구 두 개가 위치관계가 다음으로 가르칠 때 a의 값을 구해보래. 자, 첫 번째 알파랑 베타랑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 관계에 있다. 자, 그럼 얘의 법선과 얘의 법선이 서로 평행하겠구나. 자, 얘의 법선 뭐야? 2, 마이너스 a, 1이죠. 네. 얘의 법선은 뭡니까? a 플러스 1, 마이너스 6, 2네요. 얘네끼리 평행하네. 몇 배 했더니 얘가 나와야겠지. 그치? 자, 여기다 몇 배 해야 돼? 2배. 그쵸. 2배 하면 되는 거 보이죠? 얘네로는 못 구하겠으나 얘가 보이니까. 맞죠? 2배 하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아, a는 얼마여야 되겠다? 3이어야 말이 되겠구나. 그럼 끝입니다. 답 되었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럼 얘네 둘이 무슨 뭐 했을 때? 괜찮아, 뭐 했을 때? 내적했을 때 얼마가 나오겠어? 0 나오겠지. 자, 그래서 내적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2a 플러스 2 뿅뿅 6a 2가 얼마다? 0이어야 되겠구나. 그럼 a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저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팁이에요, 팁.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지? 네. 힘들겠지? 네. 아, 하나만 더 하고 쉬면 안 될까? 하나만 더. 아, 내용 하나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쉬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각도에 관한 걸 대충 알아냈잖아. 그치? 혹시 여러분 시험 보다가 그냥 학기 중에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건 이걸로.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이면각이니 뭐니 막 구하는 거 배웠잖아. 그치? 근데 가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그게 눈에 어떨 때가 있어. 안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안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각도 구하라고 그랬는데 오우 씨, 각도 어떻게 구해야 돼? 인생 망했네? 이럴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좌표를 다 따시면 일단 답은 구할 수 있어요. 봐봐. 예를 들어볼게. 길이 이거 한 이 정도 되는 정육면체가 있다고 쳐보자. 괜찮니? 여기서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는 한 여기쯤 찍었다고 쳐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평면이 하나 있고요. 오케이? 네. 일부러 기괴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평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오케이? 뭐 여기쯤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었어. 요 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막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 폭이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걸 다 배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좌표로 다 잡아. 다 설정해. 오케이? 그러면 지나는 세 점을 알잖아? 그럼 평면을 일단 구할 수 있어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평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맞지? 여기다 숫자 3개 집어넣으면 a, b, c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오고해서 쟤네들의 비율 정도 구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비율은 구할 수 있어요. 비율을 구하면 대충 다 구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평면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평면을 알아낼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좀 이따 나중에 보여줄게. 평면 직접 어떻게 알아내는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평면을 둘 다 알아냈으면 평면을 모두 알아낸 거랑 다름이 없어요. 무슨 벡터? 법선 벡터 알아낸 거랑 다름이 없죠. 그럼 이제 법선끼리 각 내적해서 측정하시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저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절대 저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거 가면 구하래. 아무것도 안 보여. 교정도 못 찾겠고 뭐 아무것도 못 찾겠어. 정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사용도 못 하겠어. 그지? 그럼 최고의 수단은 그냥 이렇게라도 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나 되었죠? 저런 계산 엄청 복잡해요. 계산해야 될 계산도 엄청 많아. 근데 저렇게도 한 문제 풀면 나쁘지 않잖아. 그지? 저렇게라도 한 문제 맞추면. 자, 넘어갈게. 자, 이거 설명해주고 싶었어. 근데 저렇게 풀어야 되면 아마 시험은 꽤나 망해 있는 상태이긴 할 거예요. 그래도 완전 망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자, 하나만 더. 자,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얘는 좀 특이해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직선은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얘 무슨 벡터? 방향 벡터를 알고 있어. 맞지? 평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알고 있어? 법선 벡터. 이렇게 수직인 벡터를 알고 있죠. 맞죠?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요 사이의 각도밖에 없거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쟤네를 내적하면 요 사이의 각도는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안타깝게도 걔를 답으로 쓰면 개망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니? 그죠? 얘가 무슨 삼각형일 테니? 직각삼각형일 테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요 각도거든. 맞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 세타를 90도에서 빼셔야 답입니다. 얘는 하나 특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이해되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내적을 해서 열심히 구했더니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나왔어. 내적해서 열심히 구했더니. 그럼 여기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도는 몇 도라고 생각해야 돼? 30도, 6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죠? 근데 이거 시험장에서 생각보다 여기 열심히 구해놓고 이거 답으로 그대로 적고 틀려서 나오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 내용으로 문제를 좀 풀고 기한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